서울대병원의 특별조사위원회 이윤성 위원장이 어제 바로 이 뉴스룸에 전화로 연결해서 출연을 했었죠. 그래서 외인사가 맞다. 더 나아가서 외인사가 맞다는 것은 자신의 입장일 뿐만이 아니라 서울대병원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사라고 지금 기재되어 있는 그 사인을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유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동시에 내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알 수 없는 논리 때문에 정작 초기부터 줄곧 제기됐던 외압 의혹은 묻혀버린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흔히 얘기하는 프레임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취재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강버들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서울대병원 특조위가 당초 그 사인하고 다른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자면 이런 결과가 근데 당초에 예측은 됐습니까? 특별조사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내부에서 격론이 진행되고 있다. 주치인 백 교수와 위원장 이 교수의 의견 차가 심하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기자회견이 열리자마자 두 사람의 의견 차가 드러났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머리 손상이 사망 원인이고 사망의 종류는 거기에 따라서 외인사였다고 본다. 그게 그 사망 진단서 작성 지침의 내용입니다.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예. 위윤성 위원장은 급성 경막하 출혈을 일으킨 그 외부의 충격이 사인이라고 보는 반면에 백 과장 본인은 이 출혈을 자신이 충분히 처리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병사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런 시각차를 고스란히 드러낸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한 병원에서 동시에 이렇게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서로 의견이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특이한 경우임에는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렇게 대립을 하다가 이윤성 위원장이 저라면 외인사로 기재했습니다.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어제 뉴스룸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는 한 발 더 나아갔었죠. 예. 나라면 외인사로 기재했을 것이란 이 말이 개인의 입장만이 아니라 서울대병원의 입장이라고 밝힌 겁니다. 이것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주치의인 백선아 교수는 병사, 그러나 주치의인 백선아 교수가 소속된 서울대는 명확하게 외인사 이렇게 해석할까요? 네. 네. 서울대병원의 입장으로까지 얘기할 거라고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요. 더 명확하게도 얘기했었죠. 이것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학교 측 입장은 학교 차원에서 외인사다라고 한 것이 크게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거는 크게 작용해도 되고요. 예. 이 작용은 향후 수사라든가 이런 데 작용할 수 있다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긍정을 했던 그런 상황인데 오늘 아침엔 뭐 다른 데서 인터뷰하면서 저기서 한 발 더 나가는 상황도 있었다면서요? 예, 그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얘기한 건데요. 예. 나라면은 내 사망 진단서의 작성은 이 백 과장에게 맡기지 않겠다라는 말로 일반 지침에 어긋난 진단서를 작성하고 수정까지 거부하고 있는 백 과장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예. 사실 이윤성 위원장은 유명한 법의학자로요. 대한의사협회와 통계청이 지침으로 삼고 있는 사망 진단서 작성 교부 지침을 직접 쓴 사람입니다. 아, 당사자군요. 그러니까 네, 쓴 맞습니다. 사람이니까. 네. 예. 근데 문제는 특별조사위원장이 서울대병원의 입장은 외인사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뭐 심지어 자기 것은 그 사람한테 안 맡기겠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결정적으로 백남기 씨 사망 진단서에 대한 수정 권고로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사위 차원에서도 그렇고 서울대병원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치의가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 수정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지금 주치의가 본인의 의견을 고수한다면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 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예. 법률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어제 회의 중에서 위원들하고 백선아 교수 사이에 사망진단서 수정을 놓고 논쟁이 굉장히 강하게 붙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 못한다 이런 논쟁 때문에 회의 자체도 길어졌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수정을 권고하는 내용은 특조위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헌신적으로 진료했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망 진단서를 작성했다며 백 교수 등 진료진을 감싸는 듯한 문구를 포함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뭐 좋게 보면 특조위원장은 나름대로 또 신념이 있고 주치의도 신념이 있다고 봐야 되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병원하고 주치의 간의 갈등만이 지금 부각이 되고 다른 건 묻혀버리는. 그죠? 그러니까 어제도 그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외압 의혹이죠. 예, 그 부원장하고 같이 상의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저하고 인터뷰한 이윤성 위원장이 나름 마크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원장이 그렇게 깊이 개입된 것으로 파악하진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하자면 병사냐 외인사냐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지만 외압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대병원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즉 아니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러면서 외압에 대한 어떤 얘기는 그냥 묻혀버리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흔히 하는 말로 프레임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진단서 수정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서울대병원의 위원회가 그렇게 판단했다면은 끝까지 설득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예. 말씀하셨던 그 외압이 있었느냐는 의혹, 그 부분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특별조사위원회는 백선환 과장 등의 진술을 가지고서 외압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그 외압 의혹 논의 자체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이 때문에 대책위원회 쪽에서는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프레임 바꾸기, 즉 구도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상황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강버들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